콘따구리. 오늘은 선기포 경량 콘크리트에서요 품질 규격 및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기포 방식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결합자하고 물을 미리 믹싱해서 슬러리를 만들고 따로 또 물하고 기포제랑 혼합하여 발포기에다가 생성기포를 한 다음에 함께 믹싱해서 배출해서 타설하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타설하는 사진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 건축물 아파트다 그러면 우리 방통 콘크리트 친다고 그러잖아요. 배관 아래쪽에 이렇게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치고 배관을 깔고 그 위에 이제 방통 콘크리트를 쳐서 지금 이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하는 것은 단열이죠. 그러니까 그 보온재로 해서 난방을 하는데 아래쪽으로 온도가 다 가버리면 자기 집 방으로는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단열 역할을 해서 난방의 그 열기가 자기 집으로 되도록 방통 쪽으로 열기가 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떤 그 구독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축공사에서 기포 콘크리트, 방통 콘크리트 하부죠. 시공시에 콘크리트 공기량이 뭐 5.5%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포 콘크리트를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콘크리트 하는 사람이 이제 KSF 4009 KS 규격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경량 콘크리트 공기량이 5.5 플러스 마이너스 1.5% 공기량이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경량 콘크리트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아니라 경량 골재를 사용한 경량 콘크리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의 기포 콘크리트의 공기량 하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죠. 기포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그럼 산업 규격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KSF 4009가 아니라 KSF 4039 규격을 참고하시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현장 타설용 기포 콘크리트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타설되는 비구조용 콘크리트에 관한 것은 KSF 4009를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포 콘크리트는 목적에 따라 기포를 함유한 기포 콘크리트 비중으로 0.4품, 0.5품, 0.6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굳지 않은 기포 콘크리트 품질하고요. 또 굳은 즉 양생된 기포 콘크리트 품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규격에 굳지 않은 기포 콘크리트 품질에 0.4품, 0.5품, 0.6품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포 슬러리 비중, 플로우, 치마 깊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4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슬러리 비중이 0.39 이상이어야 되고요. 플로우 값은 180mm 이상, 또 치마 깊이는 15mm 이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열 성능으로는 0.4품이 0.5품이나 0.6품보다는 좋겠죠. 그러나 이 뒤에 보시면 0.4품의 압축 강도로서 7일이 0.5 메가파스칼 이상, 28일이 0.8 메가파스칼 이상인데요. 이게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0.5품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 현장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지 않은 기포 콘크리트의 기포 슬러리 비중이 0.39 이상이 아니라 0.52 이상이니까 시멘트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결과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기포 콘크리트 공사비를 보면 실제로 이 기포 슬러리 가격이 80에서 90%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슬러리 비중이 높다는 건 경제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 도서에 있는 0.4품이나 0.5품, 0.6품으로 맞춰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양생된 기포 콘크리트 품질을 보시면 겉보기 비중이라든지 압축 강도, 열 전도율, 길이 변화율에 대해서 이렇게 규격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그 분이 카페에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0.4품인데 0.39의 기포 슬러리 비중 이상이니까 나는 0.55의 비중이라고 하면 0.4품 규격에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규격품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물론 굳지 않은 상태는 맞습니다. 뭐 0.4품이면 0.39 이상이니까 0.55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요. 기포 슬러리가 양성이 결국은 되죠. 그러면 그 겉보기 비중이 0.4 미만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결국 이 0.5품인 0.5 미만쯤에 아마 들어오게 될 거고, 물론 강도도 0.5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아주 좋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0.4품이 아니라 0.5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포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해서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까요? 일단 기포 슬러리 비중이 측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1000ml 용기에 채취된 슬러리를 상부까지 붓고 남은 윗부분은 수평하게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용기 중량을 뺀 중량을 측정하죠. 그러면 이제 기포 슬러리 비중은 1000분의 WS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포 슬러리 비중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플로어 값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 그 크기 유리판이 350mm, 350mm, 35cm죠. 거기에 이제 안찌름이 80mm, 80mm의 아크릴 원통을 사용해서 거기다 이제 채취된 슬러리를 넣고, 그 다음에 수평을 유지 표면을 평평하게 제거한 다음에 원통을 살며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플로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1분을 기다린 후에 이 퍼진 사방향에 대해서 등간격을 측정해 평균값을 측정해서 플로어 값으로 합니다. 다음은 치마 깊이를 측정할까요? 0.4품 같은 경우에는 15mm 이하여야 되죠. 이 측정 기구는요, 이렇게 안찌름이 145mm이고요, 높이가 300mm인 투명 아크릴 용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슬러리를 붓고 위에 표면을 정리한 후에 시각을 측정하고 이제 2시간 후에 이것이 얼마나 측정된 치마가 됐는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치마된 값이죠. 그거의 최대값을 측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치마 깊이가 나오겠죠. 다음은 압축 강도 측정입니다. 이 사진이 지금 압축 강도 측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공시체는 100mm, 200mm 공시체를 이용하고요. 6개를 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7일 3개, 28일 압축 강도용 3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시체를 손상하지 않도록 압축 강도 시험용으로 면을 깎고요. 몰드는 보통 지금 같은 이제 하절기는 한 이틀 지나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전도율 측정입니다. 시험표는 여기 사진에 보듯이 30cm, 30cm, 높이는 5cm 규격으로 만듭니다. 물론 이거 만들다 보면은 현장에서 자꾸 꺼져가지고 에러를 한다고 좀 많이 하는데요. 좀 뭐 기포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이러한 동일 조건의 공시체를 3개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게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인시험기관으로 보통 현장에서는 의뢰를 해가지고 하죠. 시험 방법은 KSL 9016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대로 이제 공인시험관에서 시험을 해서 시험값을 우리한테 주겠죠.
하나 이러한 검사해가지고 규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합격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을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검사 기준을 기포 슬러리나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300세제곱미터당 1회를 하고요. 나머지 치마 깊이라든 겉보기 비중, 압축 강도, 열전도율, 길이 변화율은 1000m당 1회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부분이야 뭐 알 수 있겠는데 합격 기준에서 주의점이 있어요. 자, 기포 슬러리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겉보기 비중, 열전도율은 세 개의 시험한 값의 평균 값이 적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플로어 값이나 치마 깊이, 그 다음에 압축 강도, 길이 변화율은요, 평균 값이 아니라 그 세 개의 1루트, 세 개죠? 그 세 개 시험값 각각에 대해서 모두 다 적합해야 우리가 합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요거를 이해를 충분히 하고 요걸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료 채취할 때 앞부분에 이제 시험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시제 제작은 이게 압송하기 때문에 믹싱한 상태에서 해버리면 값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압송해서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시공 위치에서 시료를 받아가지고 시험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